했습니다. 예상대로 하락을 했고 그 하락세가 상당히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될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놓고 일단 본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약속을 어저께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저도 마지막 넥스트장에서 주식을 샀어요. 일단 대형주를 샀습니다.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매수에 동참을 했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쩔 때 보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이제 공포지수죠. 빅지수가 29를 넘어가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WTI 지수도 이제 지금 이제는 유가도 상당히 올라서 지금 실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엄청난 지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가들이 뭐 두바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WTI도 그렇고 서부 텍사스원 중진료 90달러에 와 있거든요. 이러한 양상 속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1,480원. 전반적인 여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은요, 우리 나스닥보다는 다우공업 지수와 일단 흡사해요. 다우공업 지수는 고점을 찍고 바로 내려오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상태에서 원형 천정의 모습을 그리다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잘 지키다가 쭉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우공업 지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놓고 볼 때는 안전자산처럼 느껴지면서 많이들 샀어요. 뭐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에 비해서 놓고 볼 때도 만만치 않은 그런 퍼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종목은 어찌됐건 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신규 투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기술주 쪽에서의 신규 투자는 일단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들 내렸어요. 조금씩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렸죠. 엔비디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TSMC도 지금 이제 4% 이상 내리고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일단 기술주 쪽에서는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좀 들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만만치 않은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가요. 다우공업 지수가 어제 0.9%좀 덜 내렸죠. 그렇죠. 나스닥 종합이 이제 1.5% 정도가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수도 많이 내렸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FTSE 지수가 1.2% 정도가 내려서 근처에서는 가장 많이 내린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 다음에가 일단 지금 뭐 프랑스의 까크 지수라든가 독일의 닥스 지수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죠. 상황은 지금은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반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점 매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바닥을 만들고 기술적인 그런 지금 이제 상승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하락에 지금 현재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1차 하락폭만큼 다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즉 다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흐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탁 꺾였어요. 지금 3개월 정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완연하게 찍고 떨어졌다가 재반등이 나오는데 하락폭의 약 3분의 1 정도의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반락의 모습이죠.
이 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은 1차 하락폭만큼을 좀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하락폭만큼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요. 1차 하락폭만큼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5,500선에서 5,000선을 다시 하회할 가능성, 5,000선 근방까지 밀릴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는 1차 하락폭만큼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의 시점에서 하락폭인 5,500선에서 500포인트 정도를 지금 현재는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서부터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00포인트가 한번 갔다가요 반등을 세게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하락에 따른 반발 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떠난 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반발 매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죠. 어디를 지금 현재는 거울로 봐야 되냐면 일단은 나스닥 시장과 다우공업 지수의 움직임을 거울로 봐야 됩니다. 걔네들이 역부족인 상황을 보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역부족인 상황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환율과 밀접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시가 무렵에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대형주인 경우에는 일단 시가 무렵 매도 후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실질 M자형 형태의 비슷한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요. 다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584로 시작을 했죠. 지금 만약에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5,500선 아래쪽에서 하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5,500선을 살짝 반등시키는 모습이 초반에 나왔다가 다시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5,200선 뭐 이런 식으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물량은 지금 현재는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환율에 달려 있다를 볼 수 있어요. 환율과 그 다음에 WTI, 미국의 텍사스산 중진유라든가 북해산 블렌트유의 가격에 연동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상황은 그래서 녹록지가 않아서 초반 매도 이후에 저점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짧게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의 동참 여부는 맨 마지막에 봐야지 알겠는가 보는데 일단 요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하락 이후 조정 이후 2차 하락이기 때문에 월요일 하락세에는 한번 팔고 나서는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종목으로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일단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SOE라든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지금 그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장을 일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요,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교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단기 매매에 임하시고 대형주들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H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시가 무렵 매도 이후 저점 재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점은 오전장의 초반에 저점이 나올 수 있어요. 오전장 초반에 저점이 나오면 그때 매수했다가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그리고 나서는 후장에 들어가서 재매수 들어가는 전략은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매수는 다음날 아니면 넥스트 장을 이용해서 재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힘든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초반 매도 이후에 그 다음에 오전장 지금 현재는 본장의 하락 이후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재매수
본장 하락 때 재매수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초반 매도 이후에 본장 하락 때 재매수, 반등 시 매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그날 넥스트에서의 재매수,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현금을 갖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겠고요. 5,000포인트가 하회할 가능성, 다시 5,000포인트를 하회해서 4,000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 일단은 이격률을 지금 현재는 뭐 200일선이라든가 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률을 줄이는 그러한 지금 현재 형태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당분간은 좀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5,000포인트 하회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고요. 거래 참여 비율은 굉장히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무렵 매도는 시가무렵 매도가 가격이 낮을 것 같다 하더라도 보통의 통상 대형주들은요, 시가무렵 가격이 마이너스라도 하더라도 그게 하루 온종일의 가격에서는 그게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죠. 높기 때문에 시가무렵 매도가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 봅니다. 움직임은 일단 시가무렵 약세, 본장에서 추가적인 약세, 그 다음에 본장의 추가적인 약세 이후 재반등,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죠. 외국인들은 아마 큰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일단은 지금 우리 이제 B2죠. 이렇게 이제 미수라든가 신용 물량이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용이라든가 미수 물량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 저도 있는 물량을 시가 무렵에서 일단 매도하고 저점 재매수 구간을 노릴 겁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고,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지금은 현금을 좀 오래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좀 잘 쉬시고 머릿속에 시나리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독박의 시니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